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제농업박람회가 올해는 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미래 농업과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치유와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가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30제곱미터 크기의 네모난 공간에서 샐러드용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장비가 순환하면서 온도와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해 좁은 면적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래 농업인들의 눈길이 향합니다. 이제는 기계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전보다는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로봇이 작물의 사진을 찍자 화면에 곧바로 크기와 두께 등 생육 상태가 나타납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생육 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작물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는 사람에 의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자동화되면 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죠. 농업 박람회에는 지역 농특산물로 만든 먹거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실시간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됩니다. 순천에 발전되는 거를 음식으로 하고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고 자갈 위를 걷고 씨앗을 만져봅니다. 농업으로 건강을 지키는 치유 농업은 이번 농업 박람회의 핵심 주제. 농업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탄소 중립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순천 나간읍성에서는 또 다른 즐길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적지 지정 40주년을 기념하는 민속문화축제가 열려 성곽 쌓기와 수문장 교대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광주 남구청에 양림동의 정율성로 명칭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정율성로 도로명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도로명 주소를 바꾸려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970여 대 세대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선 정율성 기념사업이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율성 벽화와 흉상, 고향집 등 관련 시설물 철거를 요청받은 화순구는 관련 기관인 전라남도 화순 능주초등학교 등과 철거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이후 도산 위기에 놓인 협력업체들을 위해서 광주시가 5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그제 위니아 협력업체 대표단과 금융기관, 지역기업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자금 5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 기업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 관련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는 올해 초 치료비의 일부를 미리 줘가면서 암 환자를 유치하는 요양병원의 실태를 추적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그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나서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히 요즘은 암 환자 유치까지 나설 정도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탈법과 불법 실태는 물론 그 배경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10에서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며 환자를 유치하는 요양병원의 불법 실태를 보도한 뒤 KBS에는 관련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대한요양병원협회까지 나서 엄단을 촉구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로 복지부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불과 42건. 이 가운데 암 환자 페이백 적발 건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관리 부실 그리고 단속 미비로 인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페이백 불법 맞죠? 네, 명백히 불법입니다.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은 1년의 비급여 진료만으로 암 환자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진료비를 요구하는 상황. 이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암 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존재할 수 없지만
돈이 되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암 전문의 행세를 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의료법 하에 뭐 고시나 예규에 나와 있는 그런 전문 병원이 아니고요. 그냥 임의로 우리가 이제 암 전문이다라고 붙인 거예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암 환자와 관련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숫자 등 이 기본적인 실태마저도 파악하지 않다가 관련 지적이 잇따르자 지자체와의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체전이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치러지는데요. 3만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 입장과 체전을 밝힐 성화 점화 등 볼거리로 가득할 개회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주 무대가 될 목포 종합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경기장 한가운데 중앙무대는 종일 설비 작업이 한창이고 연출자와 출연진은 동선을 맞추고 예행 연습을 진행하며 개회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대회인데다 체전의 시작을 장식할 첫 공식 행사인 만큼 빈틈없는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참가 선수단 입장으로 시작되는 개회식은 개회기 개항과 선서, 성화, 점화 등 공식 행사로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회식의 주제는 웅비하라 전남의 땅 울림. 공식 행사 사이마다 마당놀이와 뮤지컬 형식을 통해 전남의 자연과 산업, 미래 청사진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가로 100m, 세로 60m에 달하는 중앙무대는 거대한 워터 스크린과 조명, 레이저 등 최첨단 미디어 기술을 도입해 전에 없던 화려한 공연을 선보일 걸로 기대됩니다. 전남 22개 시군 943km를 순회봉송하고 목포 주 경기장에 들어서는 성화를 마지막으로 점화할 주자가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또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무대 메커니즘이나 또 특수 장치, 또 특수 효과 여러 가지 그야말로 미래 콘텐츠의 그 총 기재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많은 볼거리, 그다음에 또 깜짝 놀랄 만한 또 이런 가운데 전국체전 기간 동안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문화 공연과 수묵 패션쇼 그리고 버스킹 전국 경연이 열리고 해상 뮤지컬인 목포 해상 W쇼도 전국체전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전남을 찾은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2023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빛도 꿈을 꾸는가를 주제로 오는 15일까지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광장과 광주교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플랫폼 전시관에서는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외벽 파사드에는 국외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작가들의 작품 등이 전시됩니다. 또 광주 남구 사직공원 산책로에 만든 미디어 아트 관람 코스인 사직 빛의 숲도 시범적으로 개방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4학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181명 선발에 817명이 지원했고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20명 선발에 42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1대1로 가장 높았고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 교사는 122명 선발에 275명이 지원해 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11일에, 2차 시험은 내년 1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며 내년 2월 2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적절한 시민 피해 보상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교육행정 시정질문에서 교복업체 담합으로 학생과 학부모 1인당 6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복정책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금 체제의 교복을 유지할 것인지 평상복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시민적 합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4곳은 매출이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최근 지역 내 자동차 정비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2%가 전기차 보급으로 매출이 30% 이내로 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매출이 50% 이상 줄 것이란 응답도 18%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 정비업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55.9%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4.4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래도 꽤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온이 유지가 되면서 예년 이맘때의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하늘 대신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아침까지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흐려질 텐데요.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고요. 또한 높은 산지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순천 24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2도, 무안 23도, 강진과 해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쾌청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